그런데 오늘 제가 사실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살짝 좀 걱정이 됐던 게 그 니트라는 시험을 그죠? 주제로 걸었는데 또 같은 제목에 4세부터라는 얘기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몇 살을 두신 어머님들이 오실 것인가? 그게 제가 제일 고민되고 걱정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될 수 있으면 뭐 진짜로 4세를 두신 분도 그리고 실제로 니트를 뭐 앞두고 계신 분들도 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 그래도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즐겁게 같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 소개는 잠깐 주셨지만은 예, 히플러 서현주라고 하고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그 엄마로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뭐 제가 유학 경험이 있는 거 절대로 아니고요. 뭐 미국 뭐 이런 데도 제가 가본 적이 없습니다. 뉴욕도 가본 적 없고요. 다만 제가 아이들을 아주 어릴 때부터 책을 통해서 유아영어, 태교영어부터 시작해서 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길렀던 그 이야기, 노하우, 뭐 나름 발로 뛰어서 얻었던 정보 그거를 제가 인터넷에서 쉐어하면서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을 내게 됐고요. 또 뭐 쑥쑥닷컴이라는 사이트도 만들게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지금은 줄딱닷컴 그리고 줄딱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10몇 년의 세월 동안 제가 쌓아온 그 노하우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할 텐데 예, 엔터 부탁드릴게요. 오늘 제목은 네, 니트 준비 4세부터 시작한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 아이가 큰아이가 그때 태교부터 시작했다는 그 큰아이가 지금 16살 그리고 고1입니다. 고1이고요. 지금 작은 아이가 중2 15살입니다. 그런데 정독과 다독이라는 이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정독과 다독이 균형 잡힌 그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반영이 됐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영어가 발달하게 되는가를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 솔직히 저는 정독과 다독 중에서 다독 중심으로 아이들을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엄마표 영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엄마표 영어 혹은 뭐 유아 영어, 엄마가 직접 해주는 유아 영어로서는 거의 최초로 소개가 된 사람일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어릴 때 주로 강조했던 부분은 그림책 그리고 오센틱북을 통한 다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큰아이가 고등학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올라가고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현실에 부딪히는 거죠. 유아영어 때는 정말로 아이들이 즐겁게 영어를 받아들이기만 해주면 됐어요. 나도 같이 즐기고요. 그런데 초등학생이 되면서부터 뭐가 필요하냐면 엄마의 정보력과 체계적인 그 뒷받침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단계에서 정독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정독이라는 게 사실 보통 엄마들이 그냥 그림책만 읽어주던 때하고는 약간 다른 그 노하우 혹은 예, 꼼수 혹은 여러 가지 노수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 부탁드릴게요. 네, 크게 목차가 일단 니트가 제목에 들어있으니까 니트가 뭔지 살짝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니트가 제 주제긴 하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뭐 미스 같은 어머님들이 오셔서 아마 아이들이 어리지 않을까 추정이 되는데 아이들 연령을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4살 이하, 그러니까 4살 이하다, 우리 아이가. 4살 이하. 아직 유치원 안 다닌다. 유치원을 안 다닌다. 그러면은, 예, 내리시고요. 4살에서, 그러니까 5살에서 한 7살 정도 유치원생이다. 유치원생이다. 유치원 갈 나이이다. 네. 그리고 초등 저학년이다. 3학년까지 저학년. 네, 그리고 초등 고학년이다. 고학년은 없으신 거죠. 예, 그럼 오늘 약간 연령대를 낮춰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니트 앞으로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여러분의 아이들이 접하게 될 시험이기 때문에 잠깐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니트를 대비해서 일단 니트가 아이들이 직접 치르게 될 시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홈스쿨링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를 잠깐 다뤄보고요. 그리고 정독 프로그램,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정독의 프로그램인 러닝 캐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트 예제 문제, 그리고 러닝 캐슬의 예제 문제를 살짝 비교해보면서 이게 왜 필요한 것인가, 어떻게 준비하면 될 것인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 자, 첫 번째.
자, 니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니트, NEAT. 도대체 저게 뭐야? NEAT는 National English Ability Test. 바로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입니다.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 이게 뭐가 다르냐 하면요. 평가 시험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뭐 IBT, 토플도 들어보셨죠? 토플 들어보셨고요. 토익도 들어보셨고요. 수능 영어도 영어 평가 시험입니다. 또 아이들을 위한 뭐 여러 가지 펠트라든지 또 혹은 뭐 토익 브릿지라든지 굉장히 많은 평가 시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니트가 이런 평가 시험하고 차별화되는 점은 이게 국가 공인으로서 대입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대입, 그러니까 아직 먼 얘기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경각심이 이렇게 막 일깨워지지 않나요? 네, 이게 바로 니트입니다. 네, 엔터 부탁드릴게요. 자, 이 니트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그 쳐온 시험 혹은 평가, 영어 능력 평가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학력고사를 치신 분 혹시 여기 계신가요? 학력고사. 네, 저랑 비슷한 연령대이시겠죠? 네, 저도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수능 치신 분. 아, 역시 젊은 어머님들이시네요. 네, 수능이 있으시죠? 어쨌든 학력고사든 수능이든 여러분들 그 시험 쳤을 때 한번, 영어 평가를 쳤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시험을 치신 분, 혹은 이렇게 지필고사라고 하죠. 책상에 앉아서 종이에다가 답안지 체크하는 걸 치신 분. 아마 어느 쪽이 더 많을지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죠? 바로 지필고사. 수능과 학력고사, 저는 학력고사고요. 수능 영어는 다 지필고사였습니다. 그것을 엔터 부탁드릴게요. Paper Based Test, PBT 테스트라고 해요. 여러분들 토플, 저는 토플이 PBT 토플 세대입니다. 저도 토플 볼 때 PBT로 그냥 이렇게 뭐 리스닝 테스트 그 테이프 틀어주는 거 듣고 그 다음에 지필고사를 했었죠. 근데 그 중간에 과도기적으로 그 다음 엔터 부탁드릴게요. Computer Based Test, CBT 테스트가 나옵니다. 이것도 중간에 토플이, 지금은 IBT 토플이지만 그 전에 CBT 토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컴퓨터로 시험을 친다는 면에서 과도기적인 테스트였죠. 근데 이제 대세는 엔터 부탁드릴게요. IBT, Internet Based Test입니다. 여러분 IBT 토플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금 아이들이 어려서 아직은 뭐 이런 용어에 익숙치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만 더 이제 아이들 교육 트렌드라든지 이 아이들이 필요한 것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시면 뭐 굳이 안 찾아보더라도 길 가면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원이 많은 그 학원가에 가보면요. 플랜카드 같은 거 붙어 있죠. 뭐 SAT 대비, IBT 토플 대비, 뭐 펠트 시험 대비 뭐 이런 것들 혹시 플랜카드 이런 거 전단지 같은 거 자세히 보시면 아 이게 요즘 뜨는 테스트인가 보다 혹은 필요한 테스트인가 보다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IBT 토플이란 말이 많이 쓰이는데 그게 인터넷 베이스드 토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NEET, 그죠? NEET도 바로 IBT 테스트, 인터넷을 베이스로 한 테스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필고사와 인터넷 베이스 테스트는 어떤 게 다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필고사는 그냥 받아들인 그 정보를 가지고 여기에 체크 하는 것밖에 거의 안 됐었어요. 예를 들어서 쓰기까지는 되겠죠. 그냥 쓰기까지는 PBT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쓴 거를 가지고 평가를 하면 되니까. 근데 말하기 테스트는 어떨 것 같으세요? 말하기 테스트는 PBT에서 안 됩니다. 근데 인터넷 베이스 테스트는 바로 커뮤니케이티브하게 그게 바로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엔터 부탁드릴게요. 엔터. 그래서 니트는 바로 이 인터넷 베이스 테스트를 통해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다 평가가 됩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다르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우리 학력고사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말하기 테스트가 대입에 반영이 안 됐었어요. 그죠? 쓰기도 반영이 안 됐어요. 물론 간접적인 쓰기는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문장이 잘못된 거 혹은 순서가 잘못된 건 뭐 보캐블러리 이런 거를 보면서 틀린 거 찾기 뭐 이런 식으로 간접적인 쓰기 능력을 평가를 할 수 있었지만 직접적인 쓰기가 들어가진 않았죠. 말하기도 물론이고요. 근데 니트는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제 대학교로 들어갈 때는 그 니트를 통해서 말하기까지 다 테스트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엔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니트는 현재
현재 발표된 바로는 1급, 2급, 3급으로 나뉘어서 평가가 치러집니다. 근데 1급은요, 지금 우리 아이들 단계에서는 아직 생각 안 해도 되는 게 일반들, 성인들을 위한 평가 기준이고요. 2급과 3급이 대입에 반영이 되는 그런 평가입니다. 그래서 3급이 좀 더 쉬운 거겠죠. 그죠? 실용 영어를 다루고요. 2급이 바로 기초 학술 능력을 다루는 그런 영어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2급이 조금 더 레벨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 언어학에서 실용 영어라고 하면 여러분들 BICS, 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ve Skills,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회화 능력, 상대방과 내가 서로 대화할 수 있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그 능력을 보는 게 바로 3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2급 기초학술 능력은 CALP, 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 그러니까 언어학술적인 그 능력을 보는 것이 바로 이 2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토익과 토플이라는 시험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토익은 실용 영어에 가까운,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영어에 가까운 것이 평가되는 것이 토익이고요. 토플은 주로 그러니까 학생들,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봅니다. 대학교에서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대학교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것이 바로 토플이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니트도 2급과 3급으로 나뉘어서 아이들이 대학교를 결정을 할 때 어떤 대학교는 우리 2급만 본다. 어떤 대학교는 3급도 본다. 뭐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선택해서 시험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의사소통 중심이라는 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쓰기와 말하기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리딩 열심히 하고 어휘 열심히 외우고 그 다음에 문법 열심히 해서 그 문제 체크만 잘하면 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실제로 의사소통이 되냐 안 되냐가 시험 성적에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엔터.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초등 고학년까지만 오셨으니까 초등 고학년 혹은 초등 저학년 분들은 이제 수능 영어가 아니라 이걸로 온전하게 대입을 치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살짝 수능 우리가 봤던 혹은 여러분들이 보셨던 수능과 니트를 살짝 이렇게 다른 점을 보자면은 첫 번째가 보시다시피 수능에서는 듣기, 읽기가 평가가 되죠. 저도 듣기 평가 1세대였어요. 그러니까 제 전에는 듣기 평가가 영어 학력고사에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저부터 듣기 평가가 이제 전국 단위로 테스트로 되더니 그 다음에 대입에도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주관식도 반영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듣기 읽기가 어쨌든 PBT로 되지만은 말하기와 쓰기는 간접적으로밖에 평가가 안 됐죠. 근데 니트에서는 이제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를 다 평가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그리고 오지선다형 5개, 그죠? 객관식은 객관식인데 5개가 나온다면은 니트는 사지선다형, 듣기 읽기 같은 경우는 PBT랑 비슷하게 사지로 가지만은 말하기 쓰기는 직접 수행형, 말 그대로 주관식처럼 혹은 던져주면 바로바로 응답이 나올 수 있도록 직접 수행형으로 치러집니다. 그리고 지필평가, 인터넷 기반평가 이렇게 쭉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 교육 발표되기로는 지금의 수능 영어보다 니트가 더 쉽다고 합니다. 수준 자체는. 문제의 수준 자체는 사용하는 어휘라든지 이런 기준, 필요한 어휘도 훨씬 더 쉽다고 해요.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주관식 1세대였기 때문에 아는데요. 똑같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쉬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객관식으로 냈을 때하고 주관식으로 냈을 때하고 그 정답률이 어떻게 될까요? 확 떨어지죠. 그죠? 더더구나 이거는 그냥 단답식이 아니라 정말로 문장을 센텐스로 완성하고 추리력, 논리력까지 모든 것이 다 반영되어 있는 그런 쓰기 혹은 말하기이기 때문에 제시되어 있는 문제 자체는 더 쉬울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는 훨씬 더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어려워지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말하기나 쓰기가 자신 있는 아이들하고 또 다른 얘기이긴 하겠지만요. 네, 그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다면은 이런 변화하는 평가 체계에 대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원래 평가라는 것 자체는, 교육에 있어서의 평가라는 것 자체는 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원래는 그래요. 그죠? 얼마나 이 아이가
잘했는가를 평가해보고 이 아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를 나중에 더 뒷받침하고 더 서포트해주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 지금 우리 교육 현실은 어떤가요? 평가를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있죠.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대입 수능을 잘 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혹은 뭐 입사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지금 그것이 저희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가 어떻게 바뀌냐는 교육의 트렌드 자체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니트가 발표되기 이전부터 어머님들한테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 있어요. 내공을 키워라. 평가 자체가 어떻게 바뀌든지 뭐 듣기를 강조하든지 읽기를 강조하든지 말하기를 강조하든지 어떻게 강조하든지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는 아이들이 영어에 있어서 그 탄탄한 내공을 갖추기만 한다면 어떤 평가가 와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 토플 시험이나 뭐 이런 그 니트 시험이나 따로 준비하는 것 자체가 아주 그 레벨이 높은 아이들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실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 우리말 책을 많이 읽고 독서를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국어시험을 잘 볼까요? 못 볼까요? 국어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어시험만 잘 보나요? 아니요. 사회시험, 도덕시험, 문장 이해력, 혹은 추리력, 논리력 모든 것이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독서 양을 기반으로 해서 탄탄하기 때문에 모든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공을 키우라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 영어를 첫 번째는 영어를 언어 그 자체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독을 즐기는 아이, 책을 좋아하는 아이를 키우는 게 저는 모든 어머님들한테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모든 언어의 기본은 그리고 특히나 높은 수준의 언어, 추리력, 논리력, 사고력의 기반은 다독에서 나옵니다.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이 우리말도 잘하고 영어를 잘한다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엔터. 예. 내공을 키우라는 것. 문법 위주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4가지 영역을 모두 탄탄히 다지셔야 됩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뭔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는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외국어이기 때문에 문법이나 어휘만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도 살짝살짝 건드려주면서 서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엔터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내공이 쌓였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성적이 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Test taking skills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얘가 아는 건 굉장히 많은데 실전 혹은 시험에서는 왠지 약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시험을 보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좀 지식 수준은 얕고 많이 알지는 않는데 시험에는 강한 아이들이 있어요. 여기에 훈련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바로 테스트 테이킹 스킬스인데 평가 방식에 익숙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자연스러운 유아영어, 자연스러운 조기영어, 초등영어를 굉장히 강조했고 우리 아이들도 실제로 우리 아이가 좋아하지 않으면 영어를 안 시켰어요. 좋아하는 쪽으로만 시켰다는 얘기죠. 재미있는 책, 재미있는 DVD, 재미있는 기사 찾아다니고, 액티비티 하러 다니고, 영어 마을 놀러 다니고, 그런 걸로만 주로 했었는데, extensive reading이겠죠. 그래서 extensive reading 혹은 extensive listening에 해당되는 다청에 해당되는 활동을 주로 어릴 때 많이 했었는데, 이게 중학생이 되면은 확실하게 표가 납니다. 중학생이 되면 뭘 보죠, 여러분들? 시험을 보죠. 물론 초등학교 때도 공교육에서 영어 시험을 보는 데도 있고 안 보는 데도 있는데 어쨌든 성적에는 반영이 안 되죠.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근데 중학교 때부터는 내신에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서 확실하게 여기서 갈리게 됩니다. 영어를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좋아하고 그러더라도 실제로 시험 성적을 잘 받아오느냐 마느냐는 이 평가 방식에 단련이 되어 있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가늠하는 그 기준이 된다는 거죠. 저희 그 큰아이 같은 경우도 제가 중학교 들어가서 조금 놀랬던 게 당연히 공교육 영어 수준쯤이야. 우리가 이제 엄마표 영어로 꾸준하게 단련이 됐던 아이들은 굉장히 레벨이 높기 때문에 리딩 레벨이나 모든 레벨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100점을 맞아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어이없는 실수 같은 거 있죠. 물론 실수도 네, 실력입니다. 실수도 실력이죠. 저 그 테스트 테이킹 스킬즈에 분명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실수를 해서 꼭 하나씩 틀려올 때가 있더라고요. 중간고사에는 100점 받았어도 기말고사는 하나를 틀린다거나 영어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렇지만 그 전부터 느꼈던 게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키우고 영어를 좋아하게 만든 것도 좋지만은 정독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화된 어머님들의 그 노력도 가미가 됐을 때 훨씬 더 시너지를 일으키겠구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엔터 부탁드릴게요. 자, 잠깐 다시 다독과 정독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다독 얘기 앞에서도 하고 정독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에서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다독은 extensive reading, 그러니까 확장된 리딩이에요. 많이 읽는, 우리말로도 다 그죠? 많을 답니다. 저게 많이 읽는 게 다독이고요. 정독은 intensive reading, 아주 집중해서 읽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독은 화장실에서도 읽고, 뭐 차에서도 읽고, 누워서도 읽고, 뭐 아무 데서나 읽고, 하여튼 자기가 좋아하는 책 아무데나 책꽂이에서 꺼내서 교도관에서도 읽고, 학교에서도 읽고, 그게 다독입니다. 어떤 뭐 스킬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뭐 잔기술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 만들어서 읽는 것이 그게 다독입니다. 예를 들어서 꼭 영어가 아니라 우리말 책을 읽을 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문학 작품 중에서 예를 들어 태백산맥이라든지 굉장히 그 레벨이 높은 그죠? 성인 문학을 읽을 때도 가끔 진짜 심한 사투리가 튀어나온다거나 뭐 갈무리하다 혹은 뭐 갈마들다 뭐 이런 그 굉장히 우리말인데 우리도 잘 이해 못하는 그런 단어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문학 작품에서. 그럴 때 여러분들은 사전을 찾아보시나요? 안 찾아보시나요? 찾아보시나요? 찾아보시는 분들. 찾아보시고, 오, 굉장히 학구적인 분이시고요. 안 찾아보시는 분들. 네, 대부분은 아마 안 찾아보실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말 그 이해력이라든지 이 내공이 쌓여 있을 때는 그 단어 하나의 지역적인 부분에 그렇게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쭉 컨텍스트라고 하죠. 그 문맥에 따라서 대충 유추합니다. 아, 이게 분위기를 봐서 굉장한 욕인가 보다. 혹은 굉장히 좋은 말인가 보다. 라고 유추를 해서 넘어가면서 쭉 읽어가는 게 그게 바로 다독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정독은 어떤가? 정독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수능이나 학력고사를 칠 때 수업 시간에 영어 공부를 했던 방식이 정독이에요. 자, 텍스트 하나 딱 줍니다. 그죠? 그걸 가지고 막 공부해서 거기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되죠. 모르는 단어 있으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재수없게 그게 수능 시험에 그 패시지가 나왔다. 그 단어 하나 때문에 대학을 떨어질 수가 있고 우리는 인생이 그죠? 인생이 그 암울해지는 수가 있는 게 그게 바로 정독이고 그 평가에 반영되는 리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독과 정독이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어요.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다독은 모든 리딩과 모든 언어의 근간입니다. 책을 우리말 책이든 영어 책이든 많이 읽게 하는 것은 그게 바로 다독이에요. 이거는 유아 때, 특히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어린 엄마들이 많이 와 계시니까 유아 때는 이 습관을 꼭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정독으로 가는 것이 초등 때 혹은 초등 저학년 뭐 그때쯤 해서 어머님들이 잔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시면서 서포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다독과 정독이 적당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바로 엄마표 홈스쿨링, 니트에 대비한 가장 적절한 엄마표 홈스쿨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엔터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엄마표 고수들은 아까 제가 뭐 니트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니트를 어떻게 대비를 했나? 사실 이 엄마들이 제가 10몇 년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쑥쑥닷컴이 11년 전에 제가 만들었었고 우리 아이들 완전히 16살짜리 아이가 완전히 어릴 때부터 영어를 했으니까 훨씬 그 이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니트라는 게 나올 줄 알고 미리 예언을 해서 나는 니트에 대비한 유아 영어를 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죠. 그죠? 그게 아니라 어떤 평가 방식에도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엄마표 홈스쿨링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엔터 부탁드릴게요. 자, 홈스쿨링 영어교육 법칙은 저는 크게 3가지로 일단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유아 영어는 유아는 뭐 유치원 전 혹은 유치원생까지도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문자 학습을 배제한 놀이 중심. 어쨌든 뭐든지 모든 것이 엄마가 읽어주는 책도 엄마랑 같이 보는 DVD도 다 재미있어서 이게 하나의 놀이처럼 느껴지도록 받아들여지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이게 조금이라도 예민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뭔가 가르치려고 한다 엄마가 뭔가 작업이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면 바로 거부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느낌이 안 들도록 최대한 어머님도 같이 즐기시고 아이도 즐기게 해주는 게 유아영어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그 교재들이 authentic material이라는 겁니다. 이건 언어학에서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은 authentic이라는 것은 뭐 진정한, 순수한 뭐 이런 의미인데, 예를 들어서 자, 동남아에서 요즘 한류 열풍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죠? 겨울 연가니 뭐 드라마 때문에 많이들 한류가 불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나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재를 선택을 할 때 있어서 서점에 가서 한국어 교본을 찾아서 사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한국어 교본은 오센틱 머티리얼은 아니에요. 그거는 외국어 학습을 하기 위한 교재죠. 그죠? 근데 겨울 연가로 난 공부를 하겠다라고 겨울 연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겨울 연가는 오센틱 머티리얼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학습을 위해서 만들어낸 교재가 아니라 그 언어, 그 문화 그 자체인 것이죠. 이게 우리 유아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그림책, 뭐 에리카리나 모리스 샌닥이나 굉장히 유명한 작가들의 그림책이 있죠. 그죠? 그 그림책들이 한국의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책인가요? 아니요. 그냥 아동문학 작품이다. 그냥 미국이든 영국이든 전 세계의 아이들이 그 책 자체를 가지고 즐기고 느끼도록 작가가 만들어낸 것들이 오센틱 머티리얼이라고 보시면 돼요. DVD도 마찬가지고 까이유라든지 뭐 리틀 베어라든지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DVD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뽀로로도 오센틱 머티리얼입니다. 요즘 뽀로로 영어판 나와 있죠. 그죠? 근데 그것도 원래는 한국어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건 오센틱 머티리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은 미드 가지고도 많이 영어 공부하죠. 그죠? 대학생들, 어머님들도 혹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미드도 오센틱 머티리얼입니다. 오센틱 머티리얼의 특징은 체계나 이런 그 레벨이나 이런 것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굉장히 많은 양을 접하다 보면은 자연스러운 영어를 받아들이게 한다는 게 특징이 있죠. 특히나 유아영어에서는 놀이 중심, 재미 중심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다독, 그리고 다청. 자발적인 영어 노출의 양적 확보는 결국 다독입니다. 혹시 여기 초등학생 어머님들도 와 계시는데 학원 혹시 보내고 계신 분? 학원, 영어 학원을 보내고 계신 분? 한 분 정도밖에 안 계신가요? 두 분. 예, 예. 자, 영어 학원에서는 보통 약속 혹은 뭐 장담을 많이 하죠. 우리 영어 학원을 다니면 뭐 파닉스 떼게 해주고 뭐도 하게 해주고 뭐도 하게 청사진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뭐 영어 학원을 다녀서 영어 학원만 다녀서 아이들이 영어를 엄청 잘하게 된다는 거를 기대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합니다. 왜? 영어 학원이 형편없이 못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그건 영어 학원이 신이라고 하더라도 못하는 부분이에요. 왜? 일주일에 2번, 그래봤자 일주일에 4시간 정도 애들이 뭐 한 달, 몇 달, 1년, 2년 접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영어가 유창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오산이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노출이 있어야, 그게 쌓여야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게 되는데 영어 학원에서의 시간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나라 환경이 EFL,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외국어로 영어를 배우는 환경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어 학원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학원에서는 그저 일주일에 4시간밖에 안 오지만 집에 가서 뭘 시키죠? 숙제를 시키죠. 숙제를 시키는 게 바로 이 영어 노출의 양적 확보, 그러니까 양적 확보를 위한 겁니다. 집에 가서도 더 많은 시간을 노출을 해야 어쨌든 아이들이 실력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또 좀 더 앞서간 영어 학원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보캐블러리 뭐 이렇게 체크하고 단어 외우고 하는 그런 시험만, 그런 숙제만 주는 게 아니라 요즘은 영어 도서관을 운영을 하죠. 그죠? 아마 그 유명한 영어 학원 혹은 꽤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영어 학원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가 그 영어 도서관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학원에서만 하는 걸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거를 집에 가서도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영어에 노출되게 하는 게 바로 이 다독이고, 그게 바로 English Library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리고 즐거운 책 읽기, 듣기, 이건 기본입니다. 사실 학원이나 뭐 이런 데서 주는 책이 재미가 없으면 아이들이 정말로 그건 재미없는 과제, 숙제처럼 여기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엄마들이 좀만 더 이렇게 밝게 우리 아이, 그러니까 그 정보에 밝아서 우리 아이가 좋아할 만한 책, 우리 아이가 좋아할 만한 그림책, 리더스, 챕터북
단계에도 물론 맞아야겠죠. 단계에도 맞고 재미도 있고 이것을 찾아서 함께 읽어주거나 제공을 해줬을 때 이 다독이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정독. 정독은 사실 집에서 홈스쿨링 하면서 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어머님들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인터넷 정보도 많이 찾아다녀야 되고 또 체계를 나름대로 세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독과 정청은 사실 저는 일단 유치원 시기 뭐 이럴 때는 별로 권하지는 않고요. 다만 약간 다른 방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재미있는 액티비티를 확장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할 수가 있고 조금 이제 쓰기가 되고 이제 체계적인 사고가 가능해진 시기에는 정독과 정청도 어머님들이 시도는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독은 제한된 시간 내에 최대한의 언어 교육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맞아요. 일단 우리는 노출이 굉장히 적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영어 환경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인텐시브하게 딱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인풋을 넣어줘서 확 받아들이게 하는 게 바로 정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영어 습득이 바로 이 정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다독과 연계가 됐을 때. 일단 여기에 베이스가 다독이 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떤 뭐 정독을 잘하는 학원이 있어서 거기에 보냈다. 그 아이가 뭐 정독 프로그램 혹은 수업을 열심히 따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아이가 책을 좋아하지 않으면 아무리 정독을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 수능이나 학력고사, 저는 학력고사니까, 예, 학력고사 때도 아마 생각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들 리딩 문제집이나 이런 거 볼 때 재밌는 문제집, 재밌는 독해집 같은 게 있었죠. 예를 들어서 패시지 거기에 나와 있는 예문 자체가 굉장히 재밌어서 그거 읽고 싶어서 리딩 공부를 더 열심히 하거나 이런 경험은 저만 있나요? 예, 그러니까 어떤 리딩 학습서이냐에 따라서 저는 이 학습서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예문이 재밌어서 그거 읽다가 보면은 공부가 되는 그런 식이었고요. 굉장히 딱딱하고 재미없는 거는 하기가 싫었고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다독이 선행이 돼서 그게 베이스가 돼서 정도로 넘어갔을 때 더 시너지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엔터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이제 집에서 홈스쿨링을 할 때 다독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어떤 체계를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체계를 세워야 되는데 저는 그 다독의 전략을 크게 3가지 혹은 뭐 좀 더 넓게 하면 5가지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교재, 어떤 책을 아까 선택을 할 것인가 어머니는 잘 아셔야 된다고 했는데 책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이 오센틱 북이고요. 그 다음 2번째가 리더스 북, 그리고 3번째가 챕터북. 이 3가지 단계를 저는 어머님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오센틱 북. 자, 오센틱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죠? 오센틱 머티리얼. 그러니까 미국 아이들이든 영국 아이들이든 그 아이들이 보고 읽는 문학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영어 교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센틱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안에서 나름 레벨을 이렇게 나누자면 픽처북이 있고요. 픽처 스토리북이 있고요. 스토리북이 있습니다. 픽처 스토리북은 말 그대로 픽처가 있긴 한데 사파가 굉장히 일러스트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안에 담겨있는 문장이나 이런 것이 수준이 꽤 장난이 아니에요. 글밥도 많지만 담고 있는 의미도 꽤 의미심장하고 레벨이 높은 그런 책들이 픽처 스토리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토리북은 우리가 스토리북 얘기를 하는데 픽처북도 물론 스토리북에 속합니다. 픽처북도 스토리북에 속하지만은 원래 스토리북이라는 것은 아이들 이야기책, 문학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토리북에는 이렇게 이런 뉴베리상 지금 이게 딱지 보이시죠? 은딱지, 금딱지 보이시죠? 저게 상을 받았다고 꽝 찍어주는 겁니다. 이쪽 딱지는 칼데코상, 아름다운 그림을 담은 동화해주는 칼데코상이고요. 이쪽은 뉴베리 아너, 은메달, 그죠? 이쪽은 뉴베리상입니다. 금메달. 이런 책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오센틱은 평생 아이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전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저는 태교 때부터 읽어줬으니까 태교 때부터 혹은 영유아 때부터 재미있는 그림책을 이렇게 픽처북, 그림이 더 많은 혹은 그림이 더 중요한 이런 픽처북으로 접하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점점 더 언어로 비중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픽처 스토리북은 이제 그 담고 있는 언어 혹은 주제, 내용이 조금 더 레벨이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는 그림의 도움 없이 스토리북으로 넘어가게 쭉 지도를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오센틱 북으로 다독을 하는 전략입니다. 자, 엔터 부탁드릴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처음 픽처북을 시작하는 아이들이 읽을 만한
그 그림책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픽처북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또 낮은 레벨의 픽처북은 어떤 그 특징이 있냐면은 패턴이 계속 반복이 돼서요. 얼핏 보면은 문장이 좀 어려워 보여요. 제목부터 보세요. It looked like spilled milk. spilled가 무슨 뜻이죠? 쏟아진. 과거형인가요? 과거 분사입니다. 이게 처음 영어를 시작하는 애들한테 이제 과거 분사부터 막 들이대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체계적인 영어 혹은 뭐 학원식 영어를 뭐 ABCD 혹은 뭐 I, my, me, my부터 외워서 영어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전혀 안 먹혀요. 아니 도대체 4살짜리 애들한테 무슨 과거 분사부터 가르치냐 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은 그림책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 엔터. 자,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뭔가 이게 뭐가 푹 떨어진 것 같은 그림이 있고요. 문장이 제시가 됩니다. Sometimes it looked like spilled milk. 가끔 이건요. 쏟아진 우유처럼 보여요. But it wasn't spilled milk. 근데 이게요. 쏟아진 우유가 아니래요. 뭔가 이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장이 제시가 되죠. 얼핏 봐도 이건 쏟아진 우유인데 뭘 어쩌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림을 보기 시작합니다. 네, 엔터 부탁드릴게요. 자,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죠. Sometimes it looked like, 아까는 spilled milk인데 a rabbit로 바뀌었어요. Sometimes it looked like a rabbit. 가끔 이건요, 토끼처럼 보여요. But it wasn't a rabbit. 자, 토끼처럼 보이는데 토끼가 아니래요. 아이들이 다시 한번 솔깃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똑같은 문장의 패턴을 그대로 가져와서 rabbit으로만 살짝 바뀌었는데 아이들이 그림을 보고 막 상상하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Sometimes it looked like a bird, but it wasn't a bird. 자, 이렇게 보면은 쏟아진 우유인데 새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는 이 패턴에 금방 익숙해집니다. 상관없어요. 뭐 sometimes가 어려운 문장이니, spilled가 뭐 과거 분사니, 뭐 looked가 과거형이니 상관없어요. 그냥 아이들이 그 자체로 받아들입니다. 네, 엔터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엔 제가 아예 문장을 빼버렸어요. 왜? 여러분들도 따라하실 수 있으니까. 똑같은 곳이 그 문장이 반복되고 있죠. 자, 왼쪽은 뭐 같으세요? A tree. 자, sometimes it looked like a tree, but it wasn't a tree. 잘하셨어요. 이게 바로 패턴북의 힘입니다. 아이들도 문장을 모르고 의미를 몰라도 자연스럽게 동참이 가능해지죠. 오른쪽은 뭘 것 같으세요? ice cream cone. Sometimes it looked like an ice cream cone, but it wasn't an ice cream cone. 네, 다음 페이지. 자, 저거 뭘 것 같으세요? Flower. Sometimes it looked like a flower, but it wasn't a flower. 이쪽은 pig. Sometimes it looked like a pig, but it wasn't a pig. 네, 잘하셨어요. 이게 바로 픽처북이 가지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어 학습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정말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5살짜리 혹은 좀 눈치가 있는 6살짜리 아이가 미국의 영어 유치원도 아니고 미국의 유치원에 뚝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서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기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손가락만 빨고 있다가 선생님이 Who wants donut? 이러면서 이렇게 간식 시간에 도넛을 나눠줘요. Who wants donut? Who wants cookie? 그래서 cookie or donut 이러면서 나눠줘요. 근데 앞에 뭐 흑인에 백인에 이렇게 쭉 설명할 때 me, I want donut, I want a donut 그랬더니 도넛을 줘요. me, I want a cookie 그랬더니 쿠키를 줘요. 이렇게 살펴보고 있다가 자기 차례가 되면 얘는 뭐라고 해요? I want a donut. 완벽한 문장으로 한번 따라하겠죠. 근데 얘가 I want a donut 이라는 단어를 알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I want a donut이 그냥 하나의 통으로 받아들여져서 I want a donut. 나 적어주세요. 그게 문장으로 받아들이면서 첫 발화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유아 영어의 방식입니다. 체계를 생각하지 마세요. 낱낱이 분석해서 뭐 이렇게 조합해내는 능력으로 뭐 아이들이 영어를 배워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I, my, me, my 외워야 되고 1인칭, 2인칭, 3인칭 외워야 되고 그게 유아 영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 자체로 받아들이게 하는 게 바로 유아 영어입니다. 그림책이 바로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전혀 다른 혹은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문장이지만 패턴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 where is, what is, 뭐 it is, 뭐 혹은 뭐 sometimes it look like 이런 문장도 자연스럽게 패턴으로 아이들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자,
자, 이렇게 그림책을 통해서는 다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때는 아직은 아이들이 직접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유아기이기 때문에, 혹은 뭐 아직은 문자를, 파닉스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아이들이 직접 책을 못 읽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정독이 아니더라도 어머님들이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책을 읽고 딱 듣고 아 재밌었다 이러는 것도 좋지만은 좀 더 적극적인, 그리고 좀 더 열혈 어머님들은 인터넷에서 이제 이 그림책을 가지고 아주 낱낱이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볶아 먹고 지져 먹고, 그죠? 예,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완전히 받아들이도 활동 액티비티를 많이 해주죠. 그래서 저희 줄탁 카페에서 그 중진 시크릿 멤버스홀이랑 같이 엄마표 영어 도전, 그림책을 어떻게 읽어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때 같이 했던 그 레슨 플랜을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그림책을 이렇게 읽어주시고요. 어떤 이런 맘스토크 혹은 맘스 가이드 이런 책을 읽어주시고요. 라는 것을 PDF 파일로 보내드렸고요. 예, 엔터 부탁드릴게요. 예, 이런 식으로 리딩을 할 때는 이런 영어로 이런 질문을 해주세요. 혹은 또 애프터 리딩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질문 해주세요. 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줄탁 카페에 와도 유아영어 레슨 플랜 혹은 학습 플랜 같은 게 다 무료로 제공이 되니까 들어와서 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정독이 아니더라도 유아영어를 위한 서포트가 자료로 제공되고 있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마찬가지 그림책을 활용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책 속 동물들은 kidsclub.com, kizclub.com 다들 알고 계시죠? kizclub.com에 들어가셔서 뭐 프린트를 해서 아이들하고 논다거나 뭐 그림 카드로 익힌다거나 미니북을 저희가 또 만들어서 보내드리면 그걸로 사이트 월스를 익힌다거나 이런 그 활동을 제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정독이라기보다 확장 액티비티로서 그림책을 최대한 활용하는 어머님들을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엔터 부탁드릴게요. 네, 이건 저희들이 보내드렸던 그 자료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 Walking Through the Jungle이라는 그림책 안에 나와 있던 그 단어들을 한 번 더 끄집어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float, walk, sleep 이런 그 단어들 한 번 더 연습해보고 플래시카드를 통해서 익히게 하는 거죠. 그럼 그런 그림책을 통해서 이렇게 슬쩍 지나갈 수 있었던 부분을 한 번 더 끄집어내준다는 거죠. 네, 엔터 부탁드릴게요. 예, 이것도 미니북인데 이것에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넣어서 미니북을 만들 수 있도록 예,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네, 엔터 부탁드릴게요. 엔터.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아까 보셨듯이 픽처북을 통해서 그냥 책을 읽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활동이 가능하다는 거. 아마 이제 인터넷을 많이 하시고 또 혹은 유아영어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활동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을 텐데요. 이제는 인터넷에는 이런 레슨 플랜이라든지 엄마표 영어 그 보조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머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저는 아까 16년 전에 유아영어를 제가 맨땅에 헤딩하듯이 발로 뛰어가면서 정보를 정말 찾아가면서 시작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때는 인터넷이 뭐 제대로 이렇게 접속이 원활하지도 않았고요. 그때는요, 여러분들 모뎀 아세요? 모뎀 띵띵띵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칙 하면 소리 나는 그거, 거기 인터넷 하고 있으면 전화 밖에서 남편이 막 욕해요. 넌 맨날 통화 중이냐고. 왜? 인터넷 접속 중이니까. 그런 시기부터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 열악한 인터넷 환경, 그 없는 정보 찾아다니면서 제가 부천에 살면서 강남까지 가서 영어 서점에서 책을 사가지고 와서 그 아이한테 읽혀보고 그 읽혀본 그 아웃풋을 그때 PC통신이죠. 이제 인터넷도 아니고 주부동호회 가가지고 이 책을 읽었더니 애들이 좋아하더라. 이렇게 했더니 좋아하더라. 뭐 이 DVD를 했더니 반응이 폭발적이더라. 막 올렸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어머님들이 예, 같은 주부동호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아영어 1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엄마표 영어 1세대였고요. 저는 정말로 발로 뛰어서 제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때도 최초로 유아영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정보도 가져가시고 또 많은 게시판을 통해서 얘기도 나눠주셨었는데 그때는 히플러의 개인 홈페이지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면요. 유아영어 힘들고요. 엄마표 영어 힘듭니다. 그건 저도 알아요. 뭐 일단 하고 싶은데 내가 영어가 어려워서 제가 영어가 부족해서 우리 아이가 힘들어해서 아유 시간이 없어서 맞벌이를 해서 정말로 많은 예, 핑계와 변명들이 있습니다. 전 핑계와 변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웃기는 소리라는 거죠. 저처럼 진짜 맨땅에 헤딩하듯이 제가 모은 자료를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그렇게 공유함으로써 더 커지는 것을 봤을 때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고 경험하고 아이들이 아웃풋을 다 목도한, 네, 직접 그 산 증인들이 지금 10몇 년 동안 쌓여온 거잖아요. 그죠? 그 아이들이 있는데 왜 힘들다, 뭐 어렵다, 내가 영어가 부족하다, 왜 그런 핑계가 필요하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시다. 제가 할 때보다 훨씬 더 정보도 많고요. 저희들 그 DVD 그거 하나 정말 그때 텔레토비 미국판 그거 하나 구하려고 주구동에서 어떤 분이 미국에서 사는 분이 녹화해보는 그거를 그 바다 건너 이게 DVD도 아니에요. 비디오 그거 하나 열심히 녹화를 그 복사 떠가지고 주구동호회 회원들 택배비만 받고 다들 이렇게 해서 그거 미국판 텔레토비 보고 그랬던 세대입니다, 저희가. 근데 지금은 어때요? EBS 잉글리시 틀어도 영어가 막 쏟아져 나오고요. 그저 케이블 채널에도 영어가 쏟아져 나오고요. DVD 좋은 것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책? 이제는 도서관에서도 영어책을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우린 다 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오죽하면 부천에서 강남까지 가서 그걸 다 샀겠어요. 근데 이제 온라인 서점도 잘 돼 있고, 그죠? 이제는 그 집 근처 도서관에도 영어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표 영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 힘드시죠?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제가 할 때보다 훨씬 더 나으니까 조금만 더 열정을 가지고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요 선배가 없었어요.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소리도 들었어요. 진짜. 왜냐면은 제가 영어가 완벽하지 않은데 아직 우리말도 모르는 아이한테 영어를 가르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제 친정아버지,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께서 고등학교 교사, 영어 교사셨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하시긴 하셨지만 제가 우리 재윤이를 데리고 Are you hungry? 뭐 이러면서 영어를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야야 그 카가 그 카다가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그럼 우얄락하노 경상도 분이셨거든요. 우얄락하노 그러셨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빠도 그렇고요. 친정 아버님도 그렇고요. 남자분들을 이렇게 우려의 눈으로 보시는 분들이 언제 바뀌냐. 아이가 영어 한마디 할 때. 그죠. 그러면 확 바뀌십니다. 그래가지고 동창회 애 데려나가가지고 야야 영어 한번 해봐라. 영어 노래 한번 불러봐라. 아버님 낙이셨어요. 예. 그러니까 아웃풋이 보이면은 특히나 이렇게 남자분들 굉장히 이렇게 즐거워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엄마표 영어 충분히 가치가 있고요. 예,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어를 못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은 그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 오늘 굉장히 뭐 이론적인 얘기도 많이 하겠지만은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좀 더 이론적으로도 무장해서 우리 아이한테 최선의 방법을 제공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자, 픽처북까지 했습니다. 그죠? 픽처북 다음에 이게 픽처 스토리북인데 이거 살짝 보고만 넘어갈게요. Song and Danceman 이것도 아까 러닝캐슬에도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뭐 러닝캐슬 이전에 자 칼데코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왜 칼데코상을 받았는지 살짝만 볼게요. 엔터 보시면은 글밥이 굉장히 일단 글이 굉장히 적고 내용이 굉장히 심오합니다. 자, 그랜파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Grandpa was a song and dance man who once danced on the vaudeville stage. 보더빌이라는 거는 막간극처럼 그러니까 연극 사이사이에 이렇게 막을 내리면은 이렇게 그 뒤에서 막 배우 옷 갈아입고 막 무대 세팅 바꾸고 그러죠. 그럴 때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걸 보더빌이라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나와서 이렇게 개그맨 비슷한 혹은 뭐 피에로나 혹은 뭐 이렇게 싱어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셨던 할아버지 얘기입니다. 네, 엔터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 손자 손녀들이 와서 할아버지와 그 추억을 나누면서 할아버지가 이 손자 손녀들 앞에서 멋진 공연을 보입니다. 이 다락방에서. 엔터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서 뭔가 비장미 혹은 그 추억 혹은 뭐 회고 어떤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감회 이런 것들이 느껴서 굉장히 감동적인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쭉 다 보기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못 보여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할아버지의 good old days, 그죠? 전성기를 이렇게 한 번에 얘기하는, 그러니까 3살이나 4살이나 이런 유아들한테는 어려운 내용이겠죠. 하지만 초등학생들이나, 그죠? 우리 어머님들이 보셔도 충분히 감동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림책입니다. Song and Dance Man. 이게 바로 칼데코상을 받았던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냥 아까 우리 단순하게 막 똑같은 문장의 패턴이 반복됐던 Walking Through the Jungle이나 뭐 It Looked Like Spilt Milk처럼 패턴이 반복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고 주제가 있는 책이 바로 픽처 스토리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엔터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오센틱북 다음이 제가 리더스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 단계로 보자면은 이제 픽처북 우리가 아까 그림책 같은 걸 쭉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리더스북으로 많이들 가시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 리더스북을 건너뛸 수도 있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 리더스북을 건너뛰었습니다. 왜? 책을 많이 읽어서 그 오센틱 스토리북 자체로 아이가 그냥 스스로 파닉스를 떼고 큰아이가요. 큰아이가 스스로 파닉스를 떼고 그래서 그냥 그 다음에 바로 뭐 챕터북이나 스토리북으로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이 리더스가 효과를 봤었습니다. 걔는 문자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또 오빠보다 좀 노출량이 적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둘째가 조금 어릴 때 아직 문자를 완벽히 떼기 전에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오빠보다는 제가 책을 덜 읽어줬거든요. 그랬더니 이 리더스북이 필요하더라고요. 자, 리더스북은 어떤 책이냐면은 조금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요. 저기 이 표지를 보시면은 2, 3 숫자 보이세요? 예, 숫자가 보이실 거예요. 아까 우리 스토리북이나 픽처북에서는 그런 뭐 금딱지, 은딱지는 있었어도 숫자는 없었죠.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레벨입니다. 레벨. 레벨이라는 것은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어휘가 담긴 책 혹은 어느 정도 수준의 책을 읽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레벨로 정해서 그 레벨 안에서 문장을 다듬어서 만든 책이 바로 이런 리더스북이에요. 그래서 아까 오센틱 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센틱 북과 대비되는 simplified 북이라고도 해요. simplified, 단순화시킨 simplified storybook. 그래서 이 레벨 같은 경우는 이 그 오버보드 리딩에서도 1단계, 2단계, 3단계 쭉 올라가겠지만 그 2레벨에 해당되는 그런 책이고요. 3은 스텝 인투 리딩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에 해당되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리더스북의 특징은요. 스토리북이나 픽처북은 여러분 어머님이나 선생님이 읽어주는 책 픽처북이에요. 픽처북을 유아들이 직접 읽는다. 물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파닉스를 떼서 직접 읽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건 어디까지나 책의 즐거움을 위해서 엄마와 선생님들이 읽어주는 책이에요. 근데 리더스북은요. 여러분들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얼핏 봐도 이거 픽처북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림도 있고 스토리도 재밌고 근데요. 리더스북은 아이들이 직접 읽을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북돋우기 위해서 문장이 쉽고 단어도 쉽고 용기를 주는 직접 읽는 책입니다. 그래서 리더스 북인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이렇게 몇 가지 뭐 사이트 월드 혹은 포그 커널스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리더스 북 그러면은 보통 시리즈로 많이 나옵니다. 리딩 혹은 리더 혹은 리드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이게 리더스 북에 해당되는 거구나. 이거는 그러니까 순수 아동 문학은 아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많이들 아시는 뭐 Learn to Read라든지 혹은 On I Can Read 북이라든지 혹은 뭐 All About Reading, 뭐 Step into Reading, Hello Readers, 또 Oxford Reading Tree. 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다 리더스 시리즈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책들은 거의 예외 없이 레벨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혹은 뭐 프리-레벨, K-레벨 뭐 이렇게 하면서 레벨별로 시리즈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또 그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픽처북보다는 조금 창의력이라든지 개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덜해요. 그렇지만은 문장 자체는 훨씬 더 쉽고 술술 읽힐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엔터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한 가지 스텝 인투 리딩 그레이드 3, 스텝 3를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Little Witch Goes to School. 그림을 보시면은 뭔가 예술적이라거나 뭐 창의적이라거나 이런 그림이라기보다 그냥 쉽고 아이들이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예, 엔터 부탁드릴게요. 네, 문장은 요건 레벨 3, 스텝 3이기 때문에 스텝 1보다는 훨씬 더 문장이 조금 높고 글밥이 좀 있습니다. 잠깐 여기만 읽어볼게요. Little Witch was bored. There was nobody to play with except her cat, Bow Wow. 여기까지 어떠세요? 문장이 그렇게 막 어디가 걸린다거나 뭐 Bow Wow라는 이름 말고는 그렇게 걸린다거나 어려운 어휘는 없을 거예요. And her bat, Scrubby. And they were bored too. 이게 스텝 3 정도의 문장 수준입니다. 이렇게 리더스북은 일부러 어려운 어휘는 피하고요. 문장도 굉장히 쉽게 다듬은 책. 레벨 3에 맞게 다듬은 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엔터 부탁드릴게요. 그냥 쭉쭉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런 게 리더스북 그 정도 그 중에서도 스텝 3에 해당되는구나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챕터북입니다. 지금 여기 초등학생 어머님들도 계셔서 혹시 여기서 나는 우리 아이가 이미 챕터북을 읽고 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챕터북. 네, 지금 혹시 읽고 있는 책 제목이 네, 매직 트리 하우스 공전의 베스트셀러죠. 나왔습니다. 예, 챕터북은
아까 제가 픽처북도 보여드렸고 리더스북도 보여드렸는데 그 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챕터북은 어떤 그 형식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통 여기서 통용되는 챕터북은 챕터별로 나뉘어 있는 책, 이게 다 챕터북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시리즈 주인공이 하나 있어서요. 하나의 시리즈를 쭉 이끌어가는 그 아이들이 재미로 읽는 책들이 보통 챕터북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토리북에 해당되는 이런 그 뭐 뉴베리 상수장작이라든지 이런 책들도 챕터북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굳이 분류하자면 이런 책들 스토리북이나 청소년 문학, 아동 문학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챕터북은 예를 들어서 뭐 매직 트리 하우스라든지 뭐 허리드 헨리라든지 그런 아이들 흥미있게 읽을 수 있는 시리즈물들을 챕터북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챕터북은 리더스북하고 뭐가 다르냐면요. 얼핏 보면 그 글밥은 리더스북의 높은 단계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챕터북은 아이가 정말로 순수하게 자기 스스로 책을 읽고 마구마구 찾아서 읽을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있는 게 바로 챕터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학성은 글쎄요. 문학성은 뭐 꼭 필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의 도움을 안 받아요. 여러분들 해리포터 아시죠? 해리포터도 챕터북, 그러니까 높은 레벨의 챕터북에 해당이 되는데 이 해리포터를 교사분들 혹은 교육자들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아세요? 해리포터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재미를 떠나서 어떤 분들은 해리포터에 나오는 뭐 마법사, 마녀 얘기는 반기독교적이다. 혹은 뭐 좀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문학성이 없다. 굉장히 흥미 위주의 뭐 그런 문장이라서 아이들이 이런 책을 읽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광적으로 지지를 보내는 학부모와 교사의 얘기는 뭐냐면요. 해리포터 이전은 아예 책을 애들이 안 읽었어요. 그나마 해리포터가 있어서 아이들이 미친 듯이 정말로 그 두꺼운 글밥 빽빽한 그 책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해리포터 이전과 이후로는 나뉩니다. 그게 바로 챕터북의 흥미예요. 스토리 자체가 재밌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에 빠져서 글밥이 많든 어휘가 어렵든 문장이 길든 말든 어쨌든 빠져서 읽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해리포터 챕터북이 가지는 힘이었습니다. 해리포터가 가졌던 순작용과 또 부작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되게 부정적인 부분도 잘 아시도록 챕터북도 그런 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판타지라든지 너무 뭐 이렇게 흥미 위주라든지 이런 책만 읽다 보면은 진정한 문학 작품은 또 재미없어서 안 읽어요. 어떤 저희 줄탁 회원들 중에서도 뭐 재밌는 챕터북은 막 이런 거 막 웃기는 거 막 찾아 읽는데 뭐 뉴베리 상수장작 같은 거 심각한 거 위핑보이 저런 것도 뉴베리 상수장작인데 심각한 거 지루한 거 안 읽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픽처북, 리더스, 챕터북 이렇게 올라오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픽처북에서 픽처 스토리북, 그 다음에 이런 스토리북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도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정말 좋아하는 아이들이라면 그런 방향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픽처북, 그리고 리더스북, 챕터북의 차이를 명확하게 아시겠나요? 챕터북 한 번 더 다시 볼게요. 예, 엔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매직 트리하우스 읽고 가셨다고 하셨죠? 매직 트리하우스를 한번 살짝 가져와 봤어요. 챕터북이 말이 챕터북이지 굉장히 레벨도 다양합니다. 픽처북도 다양한 레벨이죠. 챕터북이야말로 정말로 레벨이 다양한데 이거는 미국 초등학교 한 2학년 수준이 스스로 읽을 수 있는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우리가 리딩 레벨, RL 2.0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한 미국 초등학교 2학년 이 정도 읽는다는 거죠. 자, 읽어볼게요. No, impossible. They couldn't have landed in a time 65 million years ago. 자, 여기까지 약간 어려운 문장인지 모르겠지만 뒤에 보면 Jack said Annie, he's nice. Nice? Yes, I can tell. Let's go down and talk to him. 어떤가요? 문장이 사실 아까 Song and Dance Man이나 이런 우리가 그것도 픽처북이었어요. 픽처 스토리북이었는데 그런 문장하고 비교해서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챕터북이라고 해서 글밥만 그림도 막 흑백이야 그림도 거의 없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문장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아이들이 도전의식이 있고 이 책을 좋아하게 되면 충분히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큰아이가 제일 처음 읽었던 책이 마법의 시간여행이었습니다. 이게 매직 트리하우스의 번역본이 마법의 시간여행이죠. 마법의 시간여행을 먼저 읽었어요. 그러다가 재윤아 이게 원본으로도 있는데 한번 너 영어로도 읽어볼래? 했더니 한번 해보겠다고 하더니 그 다음부터
챕터북으로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 이전에는 저도 막 굳이 막 글밥 많고 이런 거를 읽어주려고 하지 않았던 게 때가 되면 읽겠지. 아이가 싫어하는 거 드림 읽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마법의 시간 여행을 좋아하니까 매직 트리 하우스도 읽더라는 거죠. 일단 문장도 쉬웠고요. 그죠? 그리고 좋아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어로 읽었을 때 더 재밌어 했고요. 자, 잠깐 엔터 부탁드릴게요. 자, 똑같은 페이지인데 내용은 다릅니다. 어쨌든 이게 얼마나 쉬운 책인지 영어로는 감이 안 오시는데 한국말로 보시면 좀 감이 오실 것 같아서 네, 쭉 보세요. 여기가 어딘데 나도 몰라 안녕. 거의 이게 철수야 이리와 바두가 이리와 나하고 놀자 그 수준이죠. 그죠? 이게 바로 아주 낮은 레벨의 챕터북. 여러분들이 챕터북을 보면 우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픽처북을 통해서 내공을 많이 쌓인 아이들이라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여기가 어디니? 뭐 이런 식으로 얘 애니 너 바보 아니야? 정말로 쉬운 이런 문장들로 되어 있는 게 마법의 시간 여행, 바로 매직 트리 하우스. 그러니까 챕터북에서 가장 낮은 레벨. 정말로 이런 말 해도 되나? 개나 소나 다 읽는 네, 베스트셀러. 예. 그 매직 트리 하우스는 또 특징이 애들 참 좋아해요. 예, 그건 기본이고요. 재밌는 거 엄마들도 되게 좋아해요. 선생님들도 되게 좋아해요. 왜? 엄마들은 왜 좋아할까요? 애가 책을 막 읽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선생님들은 왜 좋아하실까요? 많은 것을 가르쳐줘요. 이 안에 교육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엄마와 아이와 애가 다 좋아하는 책이 바로 이런 매직 트리 하우스입니다. 자, 엔터 부탁드릴게요. 자, 요거는 또 다른 챕터북인데 Whipping the Whipping Boy. 챕터북이면서 아동문학인 뉴베리상을 수상한 이제 작품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세요. 이게 한 레벨 미국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수준인데요. 확 올라가죠. 그죠? 여기에 쓰이는 어휘도 장난이 아니고요. 네. 글밥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이 특별히 더 어려웠던 게 고어체 같은 게 막 나와요. 왜냐면 이게 영국 왕족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어가 막 나와요. 가끔 이제 아이들 아동문학도 보면은 고어가 나오는 책들인데 그런 게 제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미국 초등학교 4학년 내외가 읽는 책입니다. 미국 초등학교 3학년 정도가요, 여러분, 1학년 때 파닉스를 그렇게 강조하진 않습니다. 그러다가 2학년 때부터 막 리딩을 좀 이렇게, 강하게, 인텐스하게 좀 이렇게 푸시푸시 하다가 3학년 때부터 레벨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질문들을 하세요. 우리 아이가 유학을 좀 갔으면 하는데 엄마랑 같이 혹은 아빠랑 같이 했으면 하는데 언제가 제일 좋은가요? 언젠가는 우리 남편이 가야 되니까 얘기를 하면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미국 초등학교 3학년 내외 혹은 1, 2학년 이전 이때가 만약에 정 가실 거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리딩이 완성돼서 와요. 미국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레벨을 읽을 수 있는 수준이면은 우리나라 한국에 와서도 어머님들이 조금만 더 서포트를 해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유아 때, 예를 들어서 5살, 6살 때 아직 문장을 못 읽고 파닉스도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스피킹과 리스닝은 잘 돼서 막 이렇게 플루언트하게 얘기는 할 수 있게 돼서 왔는데 한국에 와서는 이거를 킵업을 안 해주면은 금방 잊어버려요. 왜? 문자 언어와 결합이 돼서 이게 기억에 오래 저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이란 그 매체를 가지고 계속 가지고 알고 있는 그 언어를 계속 발달시켜주고 킵업, 유지시켜줘야 잊어버리지가 않는데 유아 영어 때는 바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딩이 완성되는 이때쯤 3학년 내외 이때가 가장 적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이게 바로 챕터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지금 초등학생인가요? 아까 매직 트리 하우스 있는 친구들. 예. 근데 지금 요즘은 엄마표 영어 열심히 하시는 분들 6살, 7살짜리 아이들도 매직 트리 하우스를 읽습니다. 예, 그게 별로 놀라운 현상이 아닌 게 꾸준하게 픽처북을 읽고 또 문자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그게 충분히 가능해지더라고요. 네, 엔터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줄탁 저희 카페에서는 또 재밌는 게 제가 숙소에 있을 때는 어머님들 중심으로 이제 커뮤니티가 이루어졌지만 이제 10몇 년이 되다 보니까 그때 갓난애기였거나 이제 유치원 애였거나 혹은 아주 어린 애였던 아이들이 이제 줄탁을 이제 와서는 그 아이들이 커서 스스로 이제 리딩을 하는 나이들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뭘 하냐면은 스스로 리딩 클럽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지금 A부터 H까지만 보여줬는데 밑에 쭉 Z까지 이 시리즈들을 자기들이 읽고 싶다고 스스로 제안을 해서 자기들이 스케줄을 표를 내서
만들어서 자, 뭐 월요일에는 누구님이 뭐 북퀴즈 내시고요. 화요일에 누구님이 북퀴즈 내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들의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북퀴즈를 내고 답변을 달고 하는 활동을 줄탁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회가 새로워요. 진짜 막 이제 막 헬로 베이비 하이만 가지고 이제 영어 대화 조금 하고 그림책 조금 읽고 그렇게 컸던 아이들이 이제는 스스로 엄마와 같이 카페 활동을 하면서 자기들이 굉장히 어려운 뭐 엘라 인첸티드라든지 뭐 그 유베리상 수상장 같은 굉장히 높은 레벨의 책도 자기들이 선정해서 자기들이 북퀴즈를 내면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을 좋아하게 만든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네, 엔터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아이들이 직접 낸 문제입니다. Mr. Popper's Penguins. Mr. Popper's Penguin, 파파신의 펭귄인가? 얼마 전에 예, 영화 개봉했죠. 그죠? 그 누구지? 짐 캐리. 예, 짐 캐리 주연의 영화도 개봉을 했는데 그 원작도 뉴베리상 수상작입니다. 이것도 러닝캐슬의 프로그램에도 들어가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그거를 아이들이 직접 읽고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Hi, did you have a nice weekend? Today we have a last quiz. Yeah! 이러면서 아이들이 1번, 2번, 3번 이렇게 직접 북퀴즈를 냈습니다. 네, 엔터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누가, 이게 지금 열 몇 개 쭉 달린 것 중에 일부만 캡처를 해서 아놀드가 답변 1번은 뭐 이렇게 달기도 하고 이게 지금 카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이에요. 지금 제가 이거를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가 자랑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엄마표 영어로도 충분히 이런 경지까지 혹은 충분히 이끌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여기에 바탕은 바로 다독,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 책을 좋아하게 만들어준 엄마들 그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엔터 부탁드릴게요. 요거는 줄탁에서 저희가 이제 그 책을 읽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라이팅으로도 이끌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래픽 오거나이저라든지 여러 가지 그 샘플 시트, 워크시트 같은 것을 제공을 하는데 그거를 아이들이 직접 해서 올린 그 인증샷들입니다. 이거는 제가 조카랑 했던 건데요. 7살 때 예, 우리 조카가 7살 때 이런 거를 디스크립티브 라이팅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고호의 그 방이죠. 그죠? 빈 방이었나요? 방. 이 그림을 보고 침실, bedroom, the bedroom 이거를 보고 한 5문장 정도로 묘사를 해라. 그러니까 7살의 언어로, 너의 언어로, 너가 가지고 있는 어휘로 묘사를 해라. 네. wood, bed, smell. 스펠링 다 틀렸어요. wood인데, 그죠? wood, W-O-O-D가 아니라 그냥 wood 저렇게 썼고요. leaves, moving of wind, glass in smoke,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엉터리를 썼지만은 어쨌든 뭔가를 표현하고자 했다는 거를 라이팅에 반영을 했죠. 네, 엔터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descriptive 라이팅으로 portrait of me 이것도 우리 딸이 라이팅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저 정도밖에 못 썼거든요. 그래서 나에 대한 표상, 자기에 대해서 써보라고 한 것을 워크시트로 이렇게 쭉 라이팅을 완성을 해봤고요. 네,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아무거나 해보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디스크립티브 라이팅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다 줄탁에서 저희들이 했던 활동이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실 수 있는 프린트해서 해보실 수 있는 그런 활동입니다.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예, 엔터 부탁드릴게요. 예, 이것도 역시 줄탁의 프로블럼 솔루션이라고 해서 자레드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올린 그래픽 오거나이저의 일부분이죠. 그래픽 오거나이저. 그래픽 오거나이저가 뭐냐면요. 이제 라이팅을 처음 그러니까 이제 듣기가 됐고, 말하기가 됐고, 리딩이 됐어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라이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라이팅으로 넘어갔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엄마들은 프리 라이팅이 제일 쉽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영어 읽기 제일 쉽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어려운 게 영어 읽기. 어렵죠. 그죠? 영어 읽기 그러면은 우리는 읽기는 자유로운 형식이니까 아무거나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써.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제일 어려운 게 프리라이팅이에요. 그래서 툭 던져주고 네가 쓰고 싶은 거 아무거나 써. 애들이 때문에 굉장히 황당한 주문이에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거를 좀 쉽게 이제 바꿀 수 있는 게 book summary. 내가 읽은 책에 나왔던 문장을, 그죠? 리텔링을 하거나, 서머리를 하거나 해서 아주 단순한 문장을 이렇게 차근차근 한번 이렇게 흉내를 내면서 문장을 써보는 것이 라이팅에선 굉장히 필요해요. 혹은 그 이전에 단어를 못 쓰면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혹은 또 이런 식으로 characters, problem, solution 이런 식으로 도식화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이런 표를 만들어서 그 표에 맞게 딱딱 맞게 제시를 해주면 아이들이 그걸 라이팅을 해보는 것. 그게 바로 graphic organizer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걸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기억이 안 난다. 벤 다이어그램. 수학 집합할 때 벤 다이어그램도 그래픽 오거나이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들을
도식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래픽 오거나이저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이 처음 라이팅을 시작할 때에 있어서는 체계를 처음부터 제시를 해주고 이게 틀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굉장히 쉬운 그 라이팅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엔터 부탁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엄마표 영어 줄타기에서 이제 큰 아이들을 잠깐 보여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픽처북을 통해서, 스토리북을 통해서 그 내공을 가진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엄마들이 어떻게 이끌어주고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사실 모두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 그 리딩 클럽 같은 경우는 우리 큰아이는 안 하고 있어서 그냥 줄타기 애들 뭐 초등학생들도 하고 있는데 너도 좀 해보지, 너희 반 애들이랑 해보지 그랬더니 그 학부모들 만났는데 다들 학을 손살을 막 치면서 아니 걔네들이 특별한 거지, 걔네들이 정말 희한한 애들인 거지, 아무리 우리 애들이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이렇더라도 뭐 자발적으로 책을 읽고 그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다. 우리 애들은 틀림없이 안 할 거다라고 미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들이. 그래서 현실에서의 벽을 제가 굉장히 실감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와 계시는 어머님들은 여기까지 쫓아다니면서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뭔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현장에서, 그죠? 여러분들이 아닌 또 다른 어머님들, 뭐 대부분의 어머님들이라고 봐야겠죠. 그분들은 아니 책을 읽어주는 것도 힘들지만 책을 읽고 다독여서 정독으로 이끌어주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또 혹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러닝캐슬 얘기가 들어갈 텐데 그 전에 살짝 저희 딸이 라이팅을 참 못했거든요. 실제로 못해요. 근데 책을 많이 그래도 뭐 픽처북이나 이런 걸 많이 읽었더니 그 시를 쓰는 과제를 냈더니 우리 딸이 중학교 1학년 때 썼던 시입니다. 그래서 참 불완전하고 아직은 많이 부족한 시지만 저는 이 시를 보고 굉장히 뿌듯했어요. 아, 내가 책을 많이 읽어준 표가 난다고 해야 되나? 그래도 뭐 보람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말로도 표현하기가 힘든 건데 특히나 영시가 어려운 부분은 여러분 라임 아시죠? 라임. 예. 라임을 영시에서는 꼭 맞춰줘야 돼요. 그 라임이 맞춰지지 않은 시는 시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의미도 의미지만은 blind, behind, 뭐 fear, near, you, who 이런 것처럼 이렇게 라임을 딱딱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통방통한 거 있죠. 의미를 떠나서. 그래서 이거는 살짝 자랑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 딸처럼 예, 충분히 오빠에 비해서는 노출도 좀 덜했고 문자에 대한 그 호기심도 좀 덜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끌어줄 수 있다는 거를 이렇게 예시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독 프로그램이 쉽지만은 않아요. 예, 엄마들이 그걸 다독을 이끌어주는 것도 힘들지만 정독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아예 프로그램이 제공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줄타기에서 레슨 플랜을 제공해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정말로 고수들은 인터넷 다 서칭해서 스스로 정보 만듭니다. 그래서 스스로 레슨 플랜 만들어서 스스로 액티비티 하고 막 그 정보 공유하고 사진 올리고, 우와,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 하시나 싶은, 예, 그런 고수들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만 있는 건 아니죠. 사실, 나도 하고 싶은데, 그죠? 나도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전집을 선호하시는 어머님들이 가끔 계세요. 뭐 학습지나 전집이나 교사들이, 방문교사들이 와서 어쨌든 그 프로그램 해주는 거를 선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실력이 뛰어나서 라기보다는 교재도 물론 좋지만은 실력이 뛰어나다라기보다는 엄마가 못 해주는 부분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을 누군가가 와서 제3자가 와서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전집을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엄마표 용어도 아마 그런 뭐라 해야 되나 니즈가 조금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정독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이 잘 하시는 분들도 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정독은 이렇게 가는 거구나 라고 한번 프로그램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 자, 러닝캐슬은 어느 세상에서 만든 이 프로그램인데 수업 구성 자체가 일단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리더스 픽처북 그리고 챕터북을 다 기본으로 해서 그런 작품성이 높은 영어 동화 소설을 아이들 일단 먼저 읽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독이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책을 일단
그러니까 충분한 그 기준을 거쳐서 선정한 책을 수준별로 맞게 제공을 해서 아이들이 책을 읽고요. 그래서 유치에서 중등까지 다 올라가는 그런 레벨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수업 자체는 이제 워크북이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정독이 힘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워크북이라든지 이 책에서 나온 부분을 최대한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이나 그 내용 컨텐츠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거를 어머님들이 하기가 힘들지만은 지금 러닝캐슬에서는 이런 워크북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vocabulary, listening, reading, speaking, writing 이 영역을 모두 체계적으로 학습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레벨에 따라서도 책 자체도 레벨이 나뉘어져 있지만 워크북 자체도 난이도가 조절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는 온라인 학습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워크북이 이제 책으로 제공이 되지만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아이디를 가지고 들어가서 워크북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그 문제들이 제가 앞서 니트를 말씀을 드렸죠. 니트의 문제 체계, 문제 유형에 맞춰서 책을 다독을 통해서 읽은 아이들이 이것이 정독을 통해서 니트 테스트 테이킹 스킬스로 트레이닝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네, 엔터 부탁드릴게요. 네, 프로그램은 대충 수업용 교재 학습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엔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레벨이 지금 베이직에서 이제 그레이드 6까지 올라가 있는데 지금 원래는 이 프로그램이 학원용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다가 엄마들을 위해서, 학부모들을 위해서도 만들어졌는데 아직까지는 주니어까지만, 주니어 D라고 보시죠? 지금 그레이드 1, 2에서 주니어 D까지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니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시니어 이전에 주니어 D가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엔터 부탁드릴게요. 책은 쭉 보시면은 도서와 워크북, 온라인 학습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쭉 책 목록을 보셔도 그림책, 제가 아까 강조했던 픽처북 굉장히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리더스 북 이쪽에 쭉 All About Reading, Step into Reading 쪽이 리더스 북에 해당됩니다. 네, 엔터 부탁드릴게요. CD, 픽처북, 리더스, 챕터북. 네, 주니어 AD 지금 현재 그 B2C 여러분들한테 제공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주니어 AD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유명한 작가들, 픽처북의 그 중요한 점은 작가들, 동화 작가들, 그림책 작가들의 진정한 문학 작품이라는 거죠. 그런 작품들이 여기에 A부터 D 레벨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Song and Danceman 보여드렸죠? Song and Danceman은 특이하게도 주니어 레벨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픽처 스토리북이기 때문에 그 레벨이 조금 더 높거든요. 그래서 리더스북과 병행하는 시니어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니어 A부터 D 레벨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쉬운, 아직까지는 스스로 읽지는 못하지만은 픽처북의 맛을 들일 수 있는 그런 레벨의 책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엔터 부탁드릴게요. 그냥 시니어입니다. 시니어 A부터 E까지 있는데요. 여기는 B 단계 책까지 잠깐 보여드리면은 여기 리더스북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All About Reading이고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Step into Reading. 이런 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픽처북을 읽고 그 다음에 픽처 스토리북, 스토리북으로 가는 거지만은 그게 이걸 딱 떼고 그 다음에 리더스로 넘어가요. 리더스 딱 떼고 챕터북으로 넘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병행이 이루어져야 돼요. 오센틱 북은 여러분 항상 갖고 가야 됩니다. 심지어는 아이가 어른이 돼서도 오센틱 북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자체에서 오센틱 북과 그 리더스 북이 적절하게 배합이 되어 있다는 거죠. 네, 엔터 부탁드릴게요. 시니어 CE에서 이제 챕터북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허리드 헨리부터 How to Eat Fried Worms 같은 경우도 영화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리고 Number the Stars, The Giver, 그러니까 뉴베리상 수상작들, 이런 작품들이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 Papa's Penguins, 아까 말씀드린 이런 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프로그램 보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일단은 어머님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선정을 할 때 있어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일단 리딩 머티리얼 자체가 얼마나 신뢰받을 만한 것인가. 사실은 프로그램을 만들 때 가장 쉬운 혹은 가장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프라핏이 많이 남는 프로그램은 직접 만드는 거예요. 책이든 뭐든 직접 거기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에서 책도 다 쓰고 프로그램도 다 만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냈을 때 가장 프라핏이 많이 남습니다.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수입을 했더라도 이미 검증되어 있는 좋은 책들을 이렇게 단계별로 맞게 구성을 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걸 가지고 정독을 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그 정독 프로그램을 모두 다 이 안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메리 상수장자 혹은 칼데코 상수장자 혹은 도서관협회 혹은 뭐 유명 출판사의 추천작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엔터 드릴게요. 네, 그리고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워크북이에요. 쭉쭉 넘어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엔터. 예, 워크북도 니트 시험에 대비했다는 것이 무색하지 않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prediction, 예측 부분이죠. 예측을 책을 읽고 난 다음에 Ruby sings the blues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예측 부분을 이렇게 같이 뭐 true or false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렇게 체크 해보는 이런 그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일종의 북퀴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엔터 부탁드릴게요. 예, 어휘 부분도 이렇게 체크가 가능해집니다. 예, 엔터. 또 엔터. 예, 이렇게 스피킹, 라이팅 모든 부분에서 예, 엔터 부탁드릴게요. 워크북이 굉장히 철저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책을 하나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완전 낱낱이 파헤쳐서 제대로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도록 다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엔터. 예, 라이팅도 역시 what, where 이렇게 보시면은 또 what, with whom 뭐 이런 식으로 라이팅을 이렇게 제시를 해서 아이들이 따라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라이팅이 이루어지도록 가장 쉬운 라이팅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죠. 그냥 아무것도 없이 프리 라이팅을 하는 게 아니라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거기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서머리를 하거나 리텔링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네, 엔터 부탁드릴게요. 네, 엔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온라인 학습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주니어가 A부터 G 레벨까지 있는데요. A 레벨 같은 경우는 스토리텔링 자체가 책도 제공되지만은 온라인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엔터 부탁드릴게요. 스토리텔링 이쪽에 오른쪽에 보면 스토리텔링 read aloud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책이 만들어져 있어서 뭐 동영상과 함께 애니메이션과 함께 스크립트가 나오고 사운드가 나오고 그렇게 책을 같이 읽고 그다음에 찬트 송까지 만들어져 있고요. 이쪽 왼쪽은 다른 레벨과 동일하게 vocabulary, listening, reading, speaking, writing 다 건드려주고 있습니다. 네, 엔터 부탁드릴게요. 예, 이게 바로 리텔링이고요. 엔터. 예, 이것도 dictation, 받아쓰기를 이렇게 객관식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게 낮은 레벨이니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엔터. 예, read aloud.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림책 자체를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네, 엔터. 네, Who ate the moon? 잠깐 읽어볼게요. 그다음 엔터. I am Detective Raccoon. 자, 처음에 달을 보고 너구리가 맛있겠다. 달 너무 예뻐. 맛있겠다 했는데 달이 요만큼 없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뭐야? 누가 달을 먹었어? 그래서 I am Detective. 내가 조사해야지. 라고 나가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엔터. Maybe squirrel ate it. 자, 다람쥐가 먹었나? 그랬더니, 자, 다람쥐한테 먹었더니, No, it's not me.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겠죠. Enter. 자, it wasn't me. 자, maybe monkey ate it. It wasn't me. 이런 식으로 역시 패턴이 반복되고 있죠. 단순한 문장의 패턴. 예, 엔터 부탁드릴게요. Maybe elephant ate it. It wasn't me. 나오겠죠. 네, 엔터 부탁드릴게요. Maybe hippo ate it. It wasn't me. 엔터. It's gone. 근데 달이 점점 작아지더니 아예 없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자, 용의선상에서 얘들 다 XXX 했는데 도대체 누가 먹은 거야? 했는데 그 다음 페이지, 예, it came back.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떤가요? 그 아이들 그 눈높이에서 스토리 자체도 굉장히 재밌지만 저는 그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림도 참 좋고, 또 이제 과학 상식, 뭐 달의 이렇게 변화 이런 것까지 이렇게 연계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은 그런 스토리북입니다. 이게 주니어 A 단계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다 제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엔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뭐 스토리텔링이 모두 끝나면 뭐 이런 아이들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죠. 뭐 잘했어요. 도장 찍히는 것 이런 것도 온라인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그냥 볼게요. vocabulary, listening, reading 이렇게 온라인 학습이 이렇게
샘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 엔터. 예. 그 레벨 테스트까지도 온라인으로 리딩 다음에 리스닝 다음에 스피킹 그다음에 리포트 카드까지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엔터. 예. 요거는 온라인은 아니고요. 워크북 쪽인데 아까 제가 그래픽 오가나이저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런 그 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그래픽 오가나이저 여러분들 구글이나 뭐 네이버에서도 치면 나오겠지만 구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이게 그래픽 오가나이저가 우리나라만의 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구글.com 들어가서 그래픽 오가나이저 혹은 .pdf 혹은 PPT 한번 쳐보세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나옵니다. 라이팅의 그 보조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어떤 사고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라이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보조 학습 워크시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러닝캐슬의 워크북에서 책과 기반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줄타기에서 그래픽 오거나이저는 스토리맵이라는 이런 거를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개념을 아시고 아이들하고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런 활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엔터. 예, 스토리맵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Fine Fine School이라는 러닝캐슬의 책을 한번 읽고 워크북에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캐릭터는 어떻고 beginning에는 on weekends Tilly played with Beans and her little brother. One day Mr. King said there would be school on Saturday. 학교를 토요일에 가야 된대요. 자, 엔터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middle. 자, 그 다음 스토리가 그 다음 전개되는 걸 아이들이 서머리를 한 거죠. 그 다음 엔터, 그 다음에 end. 이렇게까지 쭉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스토리 맵, 그래픽 오거나이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런 그 정독 기법은 여러분들 꼭 러닝캐슬이 아니더라도 집에서도 얼마든지 그 스토리맵 같은 것을 좋은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시간별로 순서별로 이렇게 라이팅을 해본다거나 그냥 간단하게 한두 마디로 서머리를 해본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엔터. 예, 그리고 또 러닝캐슬의 특징, 워크북의 특징이 단순하게 뭐 한두 가지 일기를 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메일, 엽서, 편지, 신문 기사처럼 굉장히 생활 밀착형의 실용적인 그런 라이팅을 많이 샘플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연습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이팅에 있어서. 니트뿐만이 아니라 토익이라든지 이런 토플 테스트에서도 빠지지 않는 부분이죠. 우리처럼 옛날에 뭐 이렇게 독해집에 나왔던 그런 그 문장을 뭐 해독하고 이러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뭐 미국에 떨어지거나 유럽에 떨어지거나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형들을 직접 써보고 예, 연습해 볼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네, 엔터 부탁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자, 러닝캐슬 프로그램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도대체 니트하고 러닝캐슬은 어떻게 연계가 되는가 그 문제 유형을 살짝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vocabulary, writing, listening, speaking, reading을 강조했다는 것은 예, 물론 영역이 일치가 되겠죠. 엔터. 자, 니트 문제 유형은 자, listening에서는 적절한 응답을 찾고 뭐 주제의 의견 찾고 내용 일치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 자료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 엔터 부탁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서 리스닝 문제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트에서 리스닝은 적절한 응답 찾기라든지 화자가 할 일 찾기 이런 것이 제시가 되어 있죠. 실제로 러닝캐슬의 나와 있는 문제 유형을 하나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What will they probably do next? 자, 다음에 얘네들은 무슨 일을 할까? 화자가 할 일을 찾는 문제가 지금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아이들은 책을 읽은 내용에 따라서 뭐 증거를 수집한다, 아니면 싸운다, 문제책을 한번 해결책을 생각해 본다 이런 식으로 답을 체크를 해봅니다. 이런 것을 적절하게 골라내는 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test taking skills입니다. 책을 읽고 그냥 이해하고 쭉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꼭꼭 집어서 자, 화자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실제로 맞는 답을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언어 능력 중에 하나죠. 아리까리 할 수도 있거든요. 문제를 쭉 읽다 보면 이게 아리까리 할 수도 있는데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문맥 속에서 내용을 짚어내서 실제 시험으로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이런 정독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which one is not true about responsible people? 어떤 것이 실제가 아닌가, 사실이 아닌가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 많이 접해봤죠. 이것도 다 러닝캐슬 문제 유형이면서 역시 니트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엔터 부탁드릴게요. 스피킹도 마찬가지고요.
예, 특히나 리텔링 같은 것이 listen to the story. 스토리를 듣고 그 다음에 그림을 묘사를 합니다. 그림 묘사가 의외로 여러분들 쉬울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림을 보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가장 정확하게 어떻게 정확한 문장으로 아이들이 묘사를 할 것인가. 그것을 말로 실제로 니트에서는요. 인터넷 베이스드 테스트라고 했죠. 자, 지금부터 문제 나갑니다 라고 하면요. 삐입 소리가 나옵니다. 일단 그림을 참 먼저 보여주겠죠. 그림을 먼저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 그림을 보고 1분 동안 생각해라.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 생각을 해라. 라고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1분 후에 삐입 소리가 나요. 그럼 삐입 소리가 나면은 그와 동시에 자기가 본 그림을 스피킹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저기는 어떻고 어디는 어떻고 뭐 there are many people on the beach 뭐 there are clouds in the sky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난 다음에 삐삐 하면은 1분 끝났어요. 그 정해진 시간이 끝났어요. 그게 바로 니트 테스트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리 스피킹을 잘하고 뭐 리딩을 잘하고 이런 아이들이더라도 트레이닝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부분이죠. 아마 그런 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 실제 실전에서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이런 문제 유형에 미리미리 연습시켜주는 것. 네, 그게 바로 이런 프로그램의 도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엔터 부탁드릴게요. 네, 리딩 역시 뭐 주제, 요지 찾기, 세부 정보파.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익숙한 부분이니까요. 엔터, 예. 자, 실제 이거는 러닝 캐슬의 문제가 아니라 니트 공개 토론의 자료집에서 발췌한 실제 예문입니다. 문제, 예시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니트 시험은 1급은 일반 시험이고요. 2, 3급은 고3들이 치는 시험이라고 했죠. 고3들이 그 대학 입학을 위해서 치는 시험이기 때문에 레벨이 조금 높습니다. 그렇더라도 내용은 순서를 이렇게 쭉쭉쭉 나열하는 거예요. 자, 앞에 문장을 쭉 읽고 group is 죄송합니다. organizational settings 이렇게 organizational settings 이런 그 문제가 지워지고요. 이 문제를 읽고 난 다음에 다른 문장들이 그 순서대로 A, B, C 혹은 B, C, A 어떻게 배치될 것인가를 문제로 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니트의 예문이고요. 네, 엔터 부탁드릴게요. 엔터. 예, 이거는 시니어 레벨에 들어가는 문제긴 하지만 스토리 빌더라고 해서 역시 버락 오바마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어떤 그 순서로 그 글이 흘러가는가를 다시 회상해가면서 아이들 문제를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걸 풀어봤는데요.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넘버를 여기다 블랭크에다 딱딱딱 집어넣으면서 바로 오답 정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트레이닝이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네, 엔터 부탁드릴게요. 네, 이것도 역시 니트의 실제 그 사례 문제입니다. 자료집에서 나온 문제인데요. 이것도 역시 그림을 보고 묘사하는 문제죠. 그죠? 1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2번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졌고 얼핏 보니까 자 전철 위에서 취객이 보이죠? 취객이 여기에 떨어져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엔터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는 니트의 실제 예제입니다. 이것도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그 스토리가 진행되고 어떻게 묘사가 되는지를 아이들이 직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녹음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버튼 눌러서 아이들이 실제로 녹음해보고 그 녹음 예문을 자기가 확인을 해보도록 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엔터. 자,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떤가요? 자, 니트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전혀 새로운 문제 유형, 우리가 대학교 입학 능력 시험이라든지 이런 때 봤을 때는 없었던 스피킹 그리고 라이팅이 들어간다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굉장한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인터넷 베이스로 해서 바로바로 문제가 나오는 즉시 시간에 딱 맞춰서 훈련된 방식대로 바로 답변을 하고 그 스피킹을 하고 라이팅을 한다는 거는 아이들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쉽게 따라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제가 4세부터 니트, 준비하는 니트라고 제목을 지은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일단 다독을 통해서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도록 그렇게 내공을 쌓아준 다음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정독으로 이어지고 그 정독이 이런 트레이닝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스피킹도 나오고 라이팅도 자기의 그 주장을
이제 체계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런 정도 프로그램인데 이것이 엄마표 홈스쿨링으로서도 물론 가능은 하지만은 정말 힘들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런 정도 프로그램도 여러분들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게 제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꼭 러닝캐슬 뭐 오늘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어머님들이 그걸 찾아서 정말로 그런 적절한 정보를 찾아서 아이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도 저는 엄마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엄마표 영어라고 그러면은 A부터 Z까지 엄마가 튜터가 돼서 엄마가 직접 다 가르쳐 주는 게 엄마표 영어다라고 좀 오만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순간부터 많은 것이 바뀌더라고요. 그 전에는 내 품 안의 아이였죠. 그래서 정말로 엄마야말로 내가 그 접하는 사회의 거의 전부였고, 유아 때는 그랬는데, 초등학교가 되면은 엄마가 다 해줄 수 없는 부분, 혹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가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변해갑니다. 자기 스스로 책을 읽고, 자기 스스로 정보를 찾고, 그러면 엄마들이 그 뒤에서 서포팅을 해주는 것도 엄마표 영어다. 내가 좋은 정보를 우리 아이한테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것을 찾아주고 하는 것도 엄마표 영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독 그리고 정독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확실하게 의미를 잡았으면 하시고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런 프로그램을 언제 적절하게 우리 아이한테 제공해 줄 것인가, 그리고 혼자서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줄 것인가, 좀 기준을 세우고 정보를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그것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